이제 35번. 당사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청하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 뭐가 되어 있죠?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밑에 매입 수수료 나와 있어요. 매입 수수료는 뭐가 되죠? 수수료 비용 어떻게 되죠? 영업의 비용 처리해준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 분개합니다. 먼저 타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짜리죠? 이거는 그 5,000주를 만원 했으니까 얼마가 되죠? 5천만 원 되겠죠? 5천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어떻게 돼요? 900번대 영업입니다. 영업에. 그래서 얼마가 되죠? 50만 원. 50만 원 해주고 대변에 그러면 현금은 나갔다 그랬어요? 현금 얼마 줬어요? 현금 5,050만 원. 36번.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차량의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해 액면금액 1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이 현금 매입하였다.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7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공채 채권은 뭐한다? 단기 매매증권을 말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건 왜 발생했는 거죠? 보세요. 뭐가 있는가 하면 돈 얼마가 나갔어요. 현금은. 현금은 1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다? 100만 원 나갔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짜리예요? 75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 차이가 났어요? 25만 원 차이 났죠? 그럼 이게 뭐 세금이잖아. 일종의 공채에 있는 거야. 수수료 들어갔을 거니. 그런데 이게 왜 발생하는 거죠? 차량 운반구,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발생하는 거잖아요. 취득 시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라고 개념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차량 운반구 가격 포함시킨다 해서 차량 운반구로 해줍니다. 공동적으로 할게요. 이게 뭐 한다? 중고차라든지 차를 할 때 보면 공채 매입을 하면서 공채 처분에는 수수료 발생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그 취득가 알겠어요? 차량 운반구로 잡아줍니다.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2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에 현금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17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거는 뭐가 돼요?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200만 원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언제 돈부터 해요. 이렇게 헷갈리. 여러분들이 할 때 좀 난해하다 싶으면 어떻게 돈부터 해보세요. 200만 원 돈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면서 우리가 뭘 했느냐? 단기 매매증권이라 말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단기 매매 분류 밑줄 쳐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얼마다? 1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 있어요? 나머지 얼마가 돼 있죠? 25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뭐가 되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단기 매매증권 얼마가 돼 있죠? 175만 원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5만 원을 뭐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가격은 토지가 되는 거지. 38번 할게요. 단기간 매매 차익의 목적을 구입하였던 상장법이 우리 상사의 주식 300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요. 수수료 8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계좌를 이체받았어요. 이거 뭐가 되는 거죠? 만 원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 9,000원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됐죠?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부족했었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맞춰가지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수수료도 발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다 뭐가 되는 거다? 처분 손실로 다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먼저 중심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갔는 게 난 장부에 뭐가 없어졌어요?
단기 매매주가 없어졌잖아요. 얼마에 내가 분명히 앞에 단기 매매증권 취득했을 때 얼마에 취득했다는 말이죠. 장부가잖아. 맞죠? 얼마? 300만 원에 내가 취득했던 요게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에서 얼마 들어왔다? 이 9,000원 39 얼마가 됐어요? 27, 270만 원인데 또 얼마 빠졌습니까? 8만 원 또 빠졌죠. 그럼 얼마가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 거는 270만 원에서 8만 원 빠져 있는 262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럼 얼마 차이 나죠? 38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다? 그냥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는 손실이다 잡으시면 될 거래요. 39번 하겠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전년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 있는 주세진의 주식 1000주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대금은 거래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 4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핵심은 또 뭐가 되는 것이죠? 처분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처분했으니까 또 잡아줘야 되겠죠. 뭘 잡아주죠? 대비는 뭐가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가 없어졌는 거예요? 앞에 전년도 뭐가 돼 있죠? 전년도 기준을 잡아야 취득일 기준 잡아야 돼요. 12월 30일 시가 기준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가 돼 있죠?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뭐 한다? 평가시에 있는 거를 다시 손익 처분해 주잖아.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12월 30일 시가 주당 16,000원 기준 잡아줘야 되겠죠. 16,0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다? 1000주니까 얼마가 되죠? 잡히는 금액은 1,600만 원이 되겠죠. 이 1,6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은 뭐 한다? 처분했는 거잖아요. 처분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을 때는 1,500만 처분했는데 또 뭘 빼라 그래요? 1,500만 들어온 게 아니고 분명 보통예금에서 돈 들어와 있는 게 1,500만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뭐가 빠져 있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만원 뭐가 되어 있어요? 처분수 만원 차감한 금액이 입금됐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럼 얼마 들어왔단 말이죠? 1,500만 원이 아니고 1,499만 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지문대로 해버리면. 그런데 차이가 또 나잖아요. 얼마 차이 나죠? 요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데 보세요. 요 차이를 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하고 어때? 101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대변 또 뭐가 있어요? 현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4만 5천 원이 뭐가 나가 있죠? 4만 5천 원이 뭐가 나가 있다? 증권거래소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처분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한다? 전체 금액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전체를 말해가지고 여기에서 처분 손실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금액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던 101만 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뭐 한다? 처분 증권세 4만 5천 원도 포함시켜서 뭐 한다? 총 얼마가 되는 거죠? 105만 5천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분할 때는요, 처분에 취득할 때 전체적인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죠. 이건 다 어떻게 한다? 다 전체 금액에서 가감해 주셔야 돼요. 40번. 2월 1일 단기 매매 증권인 우리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요.
매각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한국은행 보통 예금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우리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위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에 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이동평균법을 다 놔둬놓고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단기 매매증권은 뭐 했다? 처분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단기 매매증권 적어주시고요. 장부가가 우리 얼마짜리였어요? 봐주시는 거예요. 취득일자 뭐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얼마 잡히죠?